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24호 14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비용 지원. 경기도는 지난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일상 언어생활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고도난청 청각장애인에게 기능을 못하는 달팽이관 대신 전자, 전극, 장치를 귀 속에 심는 수술로 청신경을 자극하여 소리를 듣게 해준다. 비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당 최대 600만 원까지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평균 수술 금액이 300 물결표 쌓인 4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술 후 지원 금액이 남을 경우에는 재활치료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수술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인당 재활치료비를 연간 300만 원까지 시군을 통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오는 2월 5일까지 시군의 읍면통을 통해 대상자를 신청받은 뒤 22명을 선정하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22명을 초과할 경우 예비순위를 결정하여 수술 포기자 발생 시 순위에 따라 수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며 예비순위는 해당 연도에 한한다. 도 관계자는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비용 지원을 통해 해당 청각장애인의 청각기능 회복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00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9년까지 430명의 청각장애인에게 수술 및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했다. 기도, 노인장애인 자활 사회적 일자리 생산품 특별 판매장 운영. 경기도는 노인 등 사회적 일자리 생산품의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특별 판매장을 운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 판매장에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12개소, 자활기업 5개소 및 장애인 기관 5개소 등 총 22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노인, 자활근로자, 장애인이 정성 들여 만든 식품, 생활용품, 수공예품 등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었다. 특히 설을 맞아 떡국떡, 한과, 생활용품 선물 세트 등 명절에 필요한 상품들도 많이 준비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혜겸 행정일부지사가 현장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특별 판매 행사를 통해 도민들이 노인, 자활근로자, 장애인이 사회적 일자리 기관에서 만든 우수한 생산품을 직접 보고 사용해 봄으로써 그들의 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더 많은 도민들에게 사회적 일자리 생산품이 알려지고 판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2019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노인 일자리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도내 노인 일자리 기관에서 생산하는 생산품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해 진행되었다.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참여 기관 공개 모집. 경기도가 2020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사업 수행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도내 장애인들에게 장애 유형별, 지역사회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3억 원이다. 사업 참여 대상 기관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원활한 사업 수행이 가능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도내 비영리법인 및 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이며 5개소 내외로 해당 기관을 선정하여 기관별 최대 6천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도비로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는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15일의 공고기간,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3일간의 접수기간을 주말 제외, 거친 후 다음 달 1차 서류심사와 2차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3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한 뒤 3월부터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모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www.지지.go.kr 도정뉴스 고시공고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는 오는 2월 3일까지 도 장애인복지과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지역번호 031-8008-3375로 연락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민간 영역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뜻깊은 사업인 만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나랏돈 부정하게 받으면 최대 5배까지 물어낸다. 올해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돼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이를 내지 않으면 낼 때까지 행정청의 누리집의 명단 등이 공개된다. 올해부터는 공공재정 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수당, 이나 국가장학금 등을 부정 청구해도 이를 환수하거나 제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면서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과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행정청의 누리집의 명단 등이 공표된다. 공표되는 내용은 부정수급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와 부정이익 및 제재부과금 부과 내역 등이다.
공표기간은 1년이지만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과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명단을 계속 공개한다. 부정청구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번지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월 최대 30만 원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는 1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 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1월 20일 월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였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한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 4,760원을 받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공모.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을 1월 22일 수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그간 두 공모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1개소는 3월 5일 목까지 공모한다. 선정된 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 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와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 접근성 보장으로 건강위험 요인과 질병의 조기 발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일반 외계에서 개소당 시설 장비비 총 1억 1,4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건강보험 수가로 중증장애인 검진 시 기본검진 비용 외 건당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26,980원 추가 지급하게 된다. 접수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사로 13 정부 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이 물결표 쌓인 3개소를 지정하여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4개소는 3월 19일 목까지 공모한다.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번지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의 재지정 절차를 거치며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 2, 경기 2, 그 외 시도별 각 1개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가용자원 파악 및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 조정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일반 외계에서 인건비 사업비 2억 5,600만 원, 6개월분, 시설장비비 6천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17.12 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두 공모 사업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경기도 황해경제청, 올해 4차 산업의 혁신산업 거점 조성에 박차.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목표를 4차 산업의 혁신산업 거점 조성에 중점을 두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보승, 빅스, 지구 분양 및 현덕지구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평택보승, 빅스, 지구 분양 및 현덕지구 조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평택보승, 빅스, 지구는 분양 활성화를 위해 4차 산업 및 친환경 미래 자동차 산업 유치 강화를 위한 입주업종을 추가하고 국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분양 방식을 공모 방식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부품 소재 장비 해외 기술기업 유치 및 친환경 미래 자동차 육성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 외기업협회와 파트너십 협약을 추진, 투자 유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덕지구에 대해서는 성남 대장지구 개발 사례를 도입, 올해 안에 대체 개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토지 보상을 위한 행정 절차를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에 선정된 시흥 105지구가 올해 6월 최종 확정되면 황해경제자유구역 편입과 함께 4차 산업 테스트베드로 조성된다. 황해경제청은 이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무인이동체 R&D 단지 조성을 위한 절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고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향후 2022년 개발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성태 청장은 올해 안에 평택보승, 빅스, 지구 기반 시설 인수인계 등 사업 준공을 완료하고 현덕지구 정상화를 위해 힘쓰는 것은 물론
시흥배 고찌구를 내차 산업의 혁신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